안녕하세요. 5단원 빛과 렌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책 98, 99쪽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햇빛의 정체를 밝혀준 것은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깎인 유리면을 통과하면서 시작됩니다. 햇빛이 벽에 뚫린 둥근 구멍으로 들어와서 비스듬히 깎인 유리면을 통과한 뒤에 벽에 부딪혔는데 벽에 길쭉한 색띠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햇빛이 인류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이 현상을 바라본 많은 학자들은 그동안 생각했던 햇빛과 눈으로 보이는 현상 사이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햇빛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색 광인 햇빛과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 중에서 어느 것이 진정한 햇빛의 정체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마침내 햇빛의 정체를 밝혀내게 됩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밝혀낸 햇빛의 정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은 빛을 냅니다. 그 빛은 지구까지 날아옵니다. 태양 빛은 무슨 색인가요? 당연히 백색입니다. 아무리 봐도 태양 빛은 백색입니다. 우연히 한 줄기의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됩니다. 한 줄기 백색광이던 햇빛이 여러 줄의 색띠로 변했습니다. 분명히 햇빛은 한 줄기의 백색광이었는데 이 한 줄기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니 여러 줄의 아름다운 색띠로 변신했습니다. 혹시 프리즘이 빛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햇빛 속에 이러한 빛들이 숨겨져 있다가 정체를 드러낸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방울을 만난 햇빛도 여러 줄의 색띠로 펼쳐집니다. 프리즘에서 일어난 현상이 물방울에서도 일어납니다. 물방울도 프리즘처럼 빛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물방울이 아니라 햇빛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런 물방울들이 하늘 가득 떠 있으면 7빛깔 무지개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프리즘도 물방울도 아니라 바로 햇빛이 무지갯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프리즘 연구를 통해서입니다. 햇빛 속에 무엇이 있길래 한 줄기 백색에서 여러 색깔의 띠로 변신을 하는 걸까요? 햇빛 속에 숨어있는 색들의 정체를 프리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햇빛의 특징을 알아보아요. 햇빛은 색깔이 있을까요? 있다면 과연 어떤 빛깔일까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 나무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요, 투명한 흰색 빛깔이고요. 또 때로는 건물 천장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 이렇게 알록달록 여러 가지 빛깔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과연 햇빛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햇빛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프리즘이라고 해요. 이 프리즘은요, 유리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투명한 삼각기둥 모양의 기구인데요. 햇빛을 이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맑은 날에 운동장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햇빛의 방향을 잘 생각하여 이렇게 프리즘을 스탠드에 고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무언가 들고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바로 검은색 도화지죠. 이 검은색 도화지에는요, 이렇게 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검은색 도화지의 긴 구멍을 통과한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프리즘의 위치를 조정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이 긴 구멍을 뚫은 것은요, 햇빛이 지금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하고 있다, 이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이 검은색 도화지가 없더라도 탐구 결과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자아이가 들고 있는 것을 볼까요? 바로 하얀색 도화지를 들고 있잖아요.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이 닿는 곳에 하얀색 도화지를 놓아야지만 그 햇빛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과연 이 하얀색 도화지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맑은 날 운동장에서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보면, 와, 하얀 도화지의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빛깔이 나타나네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햇빛이 꺾이면서 다양한 빛깔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 빛깔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하얀색 도화지에 나타난 모습, 바로 이것인데요. 더 뚜렷하게 보고 싶다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햇빛 이외의 다른 햇빛이 하얀색 도화지에 닿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주면요. 짠! 이렇게 더 뚜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일단 하얀색 도화지에는요. 여러 가지 빛깔이 나타나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딱 7가지 색인가요? 자세히 잘 보면요. 7가지 색 이외에 더 여러 가지 빛깔이요. 연속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빛깔을 딱 7가지 색깔로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얀색 도화지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햇빛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햇빛은 한 가지 빛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빛깔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빛깔이 모아져서요. 한 가지 빛깔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는 여러 가지 빛깔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바로 프리즘이 햇빛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햇빛이 직진을 하다가 프리즘에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요. 잘 보면 이 꺾이는 각도가 각 빛깔에 따라서 달라요. 빨간색 빛깔은요 조금 적게 꺾이고요. 주황색은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보라색은 더 많이 꺾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빛깔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빛깔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쁘죠? 그래서 사람들은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할 때 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예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건물 천장에 이 프리즘이 있어서 이 햇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내부 벽면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 빛깔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요. 태양의 위치가 바뀌면 이 여러 가지 빛깔도 위치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 내부의 벽면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더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요. 자연적으로도 햇빛이 여러 가지 빛깔로 나타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우연히 유리에 햇빛이 딱 비쳤는데요. 와, 무지개 생겼다! 이런 경험 있죠. 바로 이 사진처럼요. 이렇게 유리에 비스듬하게 잘린 부분을 통과한 햇빛이요. 무지개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때 바로 이 유리에 비스듬하게 잘린 부분이 프리즘의 역할을 하면서 햇빛을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빛깔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도 햇빛이 여러 가지 빛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무지개는요. 이 하늘에는 아무리 봐도 이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게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죠? 비가 내린 뒤에 나타나잖아요. 비가 내리고 나면 공기 중에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떠있겠죠. 바로 그 물방울이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햇빛이요, 그 작은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여러 빛깔로 나누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예쁜 무지개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요, 햇빛과 아주 작은 물방울의 힘이 만들어낸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에도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요, 이렇게 폭포나 분수대 근처에 가면 예쁜 무지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폭포나 분수대 근처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많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그 물방울들을 통과하면서 그 물방울이 프리즘의 역할을 해주고 햇빛이 꺾여서 이렇게 예쁜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잠깐만요. 이 햇빛과 이 물방울만 있다면 무지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만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에요. 태양을 등지고 딱 서서 분무기를 들고 한 허공의 한 어느 정도 높이에다가 뿌려보세요. 그럼 정말 무지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햇빛이 여러 가지 빛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겠죠?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을 관찰한 결과를 정리하고 이런 프리즘 실험을 통해 알게 된 햇빛의 정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색기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심화학습으로 프리즘을 통해 빛의 정체를 밝힌 과학자들이 한 다양한 프리즘 실험 중 몇 가지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햇빛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프리즘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실험을 살펴보면 햇빛의 정체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화학습으로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보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빛을 인식하는 방법과 다른 동물들이 빛을 인식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무지개 빛이 다른 동물들에게는 다른 색으로 보인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 프리즘이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즘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 특성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즘은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투명한 삼각 기둥입니다. 프리즘의 조건은 속이 투명하고 빛을 흡수하지 않고 모두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비스듬한 경계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각기둥 모양을 하게 됩니다. 프리즘의 역할은 빛을 굴절시킵니다. 굴절은 꺾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굴절이라는 단어는 이번 단원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될 단어입니다. 다음 시간에 빛의 굴절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빛은 공기 중에서 1초에 30만 km를 이동합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우주에서 가장 빠른 물질입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23만 km, 유리 속에서는 21만 km로 느려집니다. 그만큼 공기보다는 물과 유리를 통과할 때 걸리적거리는 물질이 많아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물과 유리의 비스듬한 경계면에 도달하면 물과 유리면 쪽으로 빛이 굴절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달리다가 한 바퀴가 잔디밭으로 들어간 상황과 같습니다. 아스팔트 위의 바퀴는 속도가 빨라서 더 많이 돌고 잔디밭에 들어간 바퀴는 속도가 느려져서 조금 돌다 보니 자동차가 잔디밭 쪽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프리즘은 빛을 굴절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빛은 색에 따라 굴절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왜 굴절하는 정도가 다를까요? 진동이 완만한 빨간빛은 좁은 틈을 잘 비집고 나갈 수 있어서 유리도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조금만 굴절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빨간색이 멀리에서도 눈에 잘 띄는 이유입니다. 빨간색은 공기나 물을 잘 통과해서 더 멀리까지 쭉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신호는 빨간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심하게 진동하는 파란빛은 다른 물질과 이리저리 부딪히게 되면서 앞으로 곧장 나아가지 못하고 아래로 꺾입니다. 그래서 많이 굴절합니다. 즉 빛은 색깔마다 진동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물방울이 있습니다. 햇빛을 이루는 여러 가지 빛이 물방울을 통과할 때도 굴절이 이루어집니다. 물방울도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각의 빛이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져서 물방울을 통과한 햇빛이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비 온 뒤에 하늘에 물방울이 많이 떠 있을 때만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 관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 줄이 백색광이던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했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 색깔의 빛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색을 흔히 빨, 주, 노초, 파, 남보 7가지 색으로 부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색들의 경계선에도 미묘한 색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리즘으로 알 수 있는 햇빛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프리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빛을 보고 햇빛은 여러 가지 빛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이지만 처음 이 빛을 접한 과학자들은 햇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프리즘이 여러 가지 빛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햇빛은 백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뉴턴입니다. 뉴턴은 만류 인력을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뉴턴은 프리즘을 통과한 빛을 보고 과학자적인 호기심 발동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요한 성격의 뉴턴은 프리즘 연구를 계속하였고 마침내 여러 가지 빛깔은 프리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햇빛 안에 여러 가지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음은 뉴턴이 설명한 햇빛의 정체입니다. 뉴턴은 햇빛의 백색광은 여러 가지 빛이 모아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뉴턴은 햇빛을 아이들이 갖고 노는 스프링 장난감에 비유하였습니다. 색이 모여있을 때는 동그란 흰색 빛이지만 빛이 퍼지면 스프링 장난감을 잡아당겼을 때처럼 여러 가지 빛이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빛이 모여있기 때문에 빛은 밝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백색광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드디어 뉴턴에 의해서 햇빛의 정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네 번째,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색띠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색띠를 이루는 이유는 햇빛 안에는 여러 가지 빛이 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빛들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각각의 빛은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서 색띠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과학 공부의 핵심이자 주제입니다. 심화로 색다른 프리즘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햇빛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프리즘으로 다양한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다양한 실험 결과들을 보면서 햇빛이 여러 가지 빛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프리즘에 백열등을 통과시켜 보았습니다. 이건 아주 옛날에 한 실험은 아니고 백열등이 발명된 뒤에 이루어진 실험입니다. 이때 좀 특이한 프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백열등은 햇빛처럼 자연의 빛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빛이지만 마찬가지로 프리즘을 통과시켰을 때 무지개 색이 나타났습니다. 백열등도 백색광인데 햇빛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다양한 빛이 모여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즘에 네온사인이나 형광등을 통과시켜 보았습니다. 이때도 좀 특이한 프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특정한 색의 빛만 끊어진 줄로 나타났습니다. 즉, 네온사인이나 형광등과 같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빛에는 몇 가지의 빛만 모여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뉴턴이 한 실험입니다. 프리즘을 통과한 백색광 중 한 가지 색만 다시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빛에서 다시 여러 가지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만 처음 프리즘에서 굴절했던 각도와 똑같은 각도로 굴절했습니다. 즉 각각의 빛은 그 색깔에 따라서 굴절되는 각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심화 두 번째,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재미있는 상식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인간은 빨강, 녹색, 파랑의 세 가지 색을 눈에 있는 시신경이 진동 모양을 인식해서 구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V 모니터, 레이저쇼,
무대 조명, 컴퓨터도 모두 이 세 빛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비전의 다양한 빛도 여러 가지 빛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빨강, 녹색, 파랑은 세 가지 색을 조합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곤충은 햇빛 안에 있는 자외선의 진동을 색깔로 인식합니다. 하늘에서 자외선 내려오면 특정한 색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외선을 보는 시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일기예보에서 알려주면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조심하게 됩니다. 곤충은 따로 일기예보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곤충은 녹색과 붉은색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곤충한테 붉은색이란 좀 더 진한 녹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벌은 빨간색 꽃이나 녹색 잎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벌은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로 노란색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는 노란색 옷은 안 입는 게 좋습니다. 개는 빨간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녹색과 파란색만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빨간 장미꽃은 노랗게, 보라색 제비꽃은 파랗게 보입니다. 사마귀 새우라고도 하는 갯가재는 아마존 열대 밀물에서 사는 새우인데 이 새우는 빛을 보는 색소가 자그마치 12종류라고 합니다. 사람은 오로지 3가지 종류의 색들을 조합하고 있는데 12종류의 색소로 색을 조합하니 갯가재에게 세상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햇빛은 여러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참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 길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과학자들이 내린 한 줄의 결론에도 무수히 많은 상상과 실험과 또 세월의 노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46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하얀색 도화지에 나타난 모습을 관찰하여 그림과 글로 나타내어 보세요. 색연필을 이용해서 연속된 다양한 색들을 색칠해 주길 바랍니다. 빨간색이 아래에서 시작해도 되고 또는 위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빛깔이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적어주면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하얀색 도화지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햇빛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햇빛은 여러 가지 빛깔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바로 이 한 줄입니다. 오늘 숙제는 실험 관찰 46쪽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